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복소수 개념을 3회차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려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2시간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 마지막 시간에는 복소수의 심화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 개념 2회차에까지만 이해를 완벽하게 해도 전혀 문제는 없을 거고요. 심화 부분은 선생님이 대학 수업 과정을 조금 끌어오면서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조금 더 손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2회를 모두 이해를 했으면 심화 개념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복소수를 준비한 게 좀 그냥 심심해서 한번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를 만들어 보려고 이제 생각을 함과 동시에 학교 일이 갑자기 너무 바빠져 가지고 그다음 복소수가 끝나고 나서는 또 다른 개념을 아마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소수 이 영상을 다 보고 혹시 또 다른 개념을 또 영상을 찍어 줬으면 하는 게 혹시나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면 쌤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복소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일단 복소수는 왜 다루는지, 복소수가 어떻게 발현이 되었는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 복소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차근차근 복소수를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x-1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볼 겁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해의 의미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해의 의미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해라고 하는 것은 이 방정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이게 방정식의 해의 의미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참이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x-1은 0, 이것을 참이 되도록 하는 x가 이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가 x는 1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방정식의 해는 1이라고 하는 자연수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은 음의 정수, 이기도 하니까 지금 이것은 이 방정식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 해의 범위가 정수로 확장됐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 4, 5 차례대로 한번 더 가보죠. 자, 2x-1은 0.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해를 구해 보게 되면 x는 2분의 1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2분의 1은 유리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의 범위가 유리수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번 x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 보게 되면요. 자,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첫 시간에서 배우는 그런 개념이었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우리는 밝혀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의 범위가 여기서는 실수의 범위로 확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5번의 방정식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설명이 되었는지 보게 되면 x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이항을 시켜서 표현해 줄 수 있을 거고, 자, 이것은 x는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즉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원래 실수의 범위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방정식의 해를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소수라고 하는 수를 우리가 표현을 해주겠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그리고 복소수 이런 식으로 수의 확장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으로 복소수가 출발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복소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복소수에 관련된 연산을 하거나 뒤에 얘기하겠지만 거듭 제곱에 대한 문제를 풀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복소수를 왜 수학에서 다룰까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의문은 여러분들이 품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서 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복소수에 대한 개념을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무리수에 대한 개념을 도입을 할 때 선생님이 히파수스에 대한 일화를 소개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 피타고라스는 모든 만물의 수는 정수의 비로 표현이 가능하다. 즉, 모든 수는 유리수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람이었던 히파수스는 어떤 수를 제곱을 했을 때 2가 되는 수가 그런 2가 되는 유리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의 해, 즉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유리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를 수기는 하지만 그런 수를 표현해 주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수를 어떻게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근호를 사용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준다 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무리수를 도입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x제곱 플러스 1은 0 이라고 하는 해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오면서 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해를 표현을 해보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한 것처럼 플러스 1을 이항을 시키게 되면 x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즉 마이너스 1의 양의 제곱근을 표현을 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표현을 해 보게 되면 루트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을 해 보기보다는 우리는 앞으로 i라고 표현을 해 볼 겁니다. 즉 루트 마이너스 1은 i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앞으로 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소수에 대한 개념으로서 우리는 i라고 하는 이 기호를 계속해서 사용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밑에 나와 있는 a 플러스 bi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흔히 복소수라고 이야기를 해 줄 거고요. 이때 a와 b는 실수라는 제한을 걸어 둘 겁니다. 그러면 여기 a는 우리 앞으로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 실수 부분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bi에서 b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 앞으로 허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의 체계를 복소수부터 출발을 하게 된다면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 줄 거고요. 이때 실수는 b가 0일 때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허수는 b가 0이 아닐 때 허수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수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야기를 했었던 유리수와 무리수로 쪼개지고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이어지겠죠. 근데 이 실수 부분은 일단은 생략을 하고 허수 부분을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수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구분을 지어줄 수 있을까요? 이때 순허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B가 0이 아니면서 A가 0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 부분이 0인 상태에서 복소수가 나오게 된다면 이 복소수를 순허수라고 불러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B가 0이 아니면서 동시에 A도 0이 아닌 수를 가지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불러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흔히 복소수 G라고 얘기하는 것은 A 플러스 BI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이 복소수의 체계는 실수와 허수로 나뉘어지면서 허수는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로도 쪼개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허수에 대한 특징을 조금 파악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적어놨듯이 허수는 정말 양수일까? 요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는데요. 자, 우리는 복소수를 일반적으로 i로 표현을 해줄 거고요. i는 어쨌든 기호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플러스가 생략이 된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i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양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i라고 하는 허수는 양수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가 첫 번째 양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게 됐거든요. i가 어쨌든 양수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양변에 i를 똑같이 곱해 볼 겁니다. 그러면 부등식에서 양수를 두 개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i 곱하기 i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i라고 하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1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0 곱하기 i라고 얘기하는 것은 0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이 되는 것은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i가 양수라고 하는 이 가정 자체가 모순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i는 양수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숫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양수가 아니면 뭐 0이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i가 0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i는 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양변에 i를 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i 곱하기 i는 0 곱하기 i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i 곱하기 i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마이너스 1이면서 0 곱하기 i는 0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므로 역시 이것도 모순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i는 0이라고 하는 이 가정도 틀린 가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남은 게 음수밖에 남지 않았죠. 그러면 i는 음수인가 보다 하면서 가정을 i가 음수라고 하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부등식의 성질을 써서 양변에다가 음수인 i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음수를 곱해 보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다가 방향이 바뀌게 되니까 왼쪽으로 입을 벌리게 될 거고, i 곱하기 i는 마이너스 1, 0 곱하기 i는 0이 되므로 결론이 첫 번째와 똑같이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모순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i가 음수다라고 하는 이 결론도 틀린 설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혼동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수는 양수이거나 0이거나 무조건 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i라고 하는 것은 수인데 양수, 0, 음수도 모두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대소비교, 여기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서는 대소비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자, 대소비교라고 하는 이 특징은 어디서 나타나는 특징이냐면 실수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중학교 3학년까지 배워왔던 이 실수라고 하는 것은 0 또는 양수 또는 음수였으나,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허수라고 하는 것은 0, 양수, 음수 모두 아닌 수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초반에 한 것처럼 그냥 i 아니면은 뭐 1 플러스 i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해서 얘가 양수다, 이 말은 틀린 설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수에 대한 이 성질에 좀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게 당연한데요. 허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소 비교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놓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i와 2 플러스 2i 이렇게 보게 되면 뭔가 당연히 2 플러스 2i가 더 커 보이게 느껴지겠지만 이것은 틀린 설명이다 라고 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 봤으면 하는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개념이 이 복소수 과정에서 꽤 중요하게 다루어지거든요. 자, 켤레 복소수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복소수 a 플러스 bi에 대해서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i라고 하는 이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이 허수 부분 b에 대한 부호를 바꾼 a 마이너스 bi라고 표현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켤레 복소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켤레 복소수에 대한 기호로는 이렇게 복소수 위에 바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요렇게 우리가 그어주게 되면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 이렇게 우리가 설명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간단하게 켤레 복소수로 표현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5i의 켤레 복소수는 마이너스 5의 부호를 바꾼 2 플러스 5i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3i의 켤레 복소수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실수 부분은 0이죠. 근데 허수 부분은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켤레 복소수는 마이너스 3i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i-2i의 켤레 복소수는 지금 허수 부분이 1이기 때문에 켤레 복소수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자, 4의 켤레 복소수는 실수 부분은 4고 허수 부분은 0이기 때문에 0을 어차피 부호 바꿔봤자 똑같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4의 켤레 복소수는 그냥 4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회차에서는 여기까지 개념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복소수에 대한 기본 연산을 해보고, 그리고 거듭 제곱을 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수고 많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